비례연합 정당을 만들기 위한 회의가 어제 첫 번째로 열렸습니다. 근데 이 진보당 같은 경우는 보면 최근에 열린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된다. 한미동맹 파기라는 게 우리 당에 강령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사드를 반대하고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를 하고 만약 이런 단체들이 들어오는 게 거기에 민주당이 동의를 하는 건가요? 최근에 저는 그래서 이런 게 주목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우리 통일운동 하지 않는다. 통일 관련된 조형물 다 없앴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통일단체들 다 해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방식의 투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제 생각에는 다 국회로 들어와서 주한미군 철수운동, 한미동맹 파기운동 이런 걸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 만들어준 이재명 대표의 책임 엄청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종의 뉴스쇼 2월 14일 수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면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례연합정당의 실체가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드러나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요. 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기 위한 회의가 어제 첫 번째로 열렸습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새진보연합, 또 진보당, 민주당 이렇게 다 4개의 어떤 단체가 합쳐져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회의에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 또 진보당에서는 윤희숙 상임대표, 새진보연합에는 용해인 대표, 또 이 연합정치시민회에는 박서군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회의에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또 지역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비례연합 정당에는 지금 녹색정의당, 정의당과 녹색당이 합쳐졌습니다. 선거연합을 위해서 합쳐졌는데요. 선거 끝난 다음에 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녹색정의당에 지금 참여를 촉구를 하고 있는데 녹색정의당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 의석이 6석입니다. 근데 이 6석의 비례대표를 이상을 보장해주면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나눠먹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비례연합 정당이 구성이 가시화되면서 도대체 이 실체가 뭔가 이거에 대한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어제 참여했던 인사들이 그동안 보면 종북, 반미, 특히 괴담선동에 앞장섰던 인사들로 구성이 돼서 만약 이런 인사들이 국회에 다시 진출한다고 그러면 정말 21대 국회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합시민회의의 박서군 공동위원장인데요. 이분은 아주 대표적인 그 시위파 인사입니다. 모든 시위에 이 사람이 참석 안 한 곳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이라든지 후쿠시마 방류 반대, 한미일 정상 규탄 대회,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 미국산 쇠고기 반대, 또 제주 해군기지 반대, 한미 FTA 반대, 하여튼 온갖 시위는 이 사람이 다 등장합니다. 전문 시위꾼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분이요 천안함 재조사를 그동안 요청을 해왔고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일대 성남의료원 당시에 초대 상임이사를 지냈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입원했던 병원이 있죠. 녹색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상임이사를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시위가 있을 때마다 맨 앞줄에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문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 노동운동, 다음에 이런 시민사회운동 수십 년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이 연합정치시민회의의 공동대표로 어제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조성우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여기 실무회담의 대표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범민연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법원에 의해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고요. 예전엔 70년대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고, 하여튼 구속되어 있는 기간이 꽤 깁니다. 특히 이 범민련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해산 결의를 했다고 그러죠. 이 해산 결의가 왜냐 나왔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이런 통일운동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6.15 남측본부하고 범민련 남측본부가 해산을 스스로 결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죠. 특히 이 단체는요, 얼마 전에 윤미향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다 이런 당시에 토론회 때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이 범민련이라는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단체고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또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진영종 성공회대 교수가 또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정부 강사노조위원장을 지냈는데 국법법 폐지운동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 사드 배치 반대, 또 이명박 정부 규탄 등에 참여를 했고요. 천안함 폭진 당시에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표시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날 회의 말고 또 이 단체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하고 한 234명 정도가 여기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래경 씨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가 곧바로 철회했던 그 사람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페이스북에 이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서 남북관계를 파탄낸 미패권 세력이라는 이런 글을 당시에 올렸고 또 코로나 진원지가 미국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이런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뭐 함세웅 신부, 이 함세웅 신부라는 사람은 정의구현 사재단에 뭐 오래된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폭군 괴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 여성이 누구냐면 바로 추미애 전 대표죠. 또 이 진보대학생 넷이라는 단체 강세범 대표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 단체는 최근에 주한 일본 대사관 진입을 시도했다가 16명이 체포된 뭐 그런 단체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일일이 나열을 했지만 대부분 보면 그동안 각종 시위에 앞장섰던 그런 인사들이 상당수가 바로 이 비례대표 연합에 포함이 돼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1번부터 10번까지가 이렇게 각 사회단체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아시겠지만 바로 이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또 윤미향 7번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이원영 9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들어와서 됐죠. 지금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인사들이 추천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단체에서 바로 이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여기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례대표 제도는 뭔가요? 비례대표는 주로 소외된 분들 또 소수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비례대표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게 아니라 본인과 함께 이 진보단체들을 뭔가 국회에 들어오기 위한 이 하나의 어떤 이 역할로서 바로 이 지금 비례대표를 상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요, 박석원 위원장은 이제 앞으로 이런 이 비례대표 연합뿐만 아니라 실제 지역구에서도 뭔가 이제 후보 간의 선거 연합을 이뤄내겠다. 특히 지금 진보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바로 통진당의 후신인데요. 이 진보당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아마 통진당 출신들이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이런 걸 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이석기, 이정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전주을에서 강성희 의원이 여기에 당선이 됐습니다. 진보당으로서는. 당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근데 들어와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한 행사에서 고함을 지르다가 이 경호원들에서 끌려나가는 뭐 그런 장면들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 대표적인 정말 이 뭐라고 그럴까요? 종북 성향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진보당입니다. 바로 이 진보당이 이제 이런 비례대표 연합에 얹혀서 지금 국회에 다시 진출하겠다. 자, 그리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전주울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마라. 지금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색정의당도 마찬가지죠. 지금 정의당이 후보를 지역구 가지고 있는 심상정 의원 지역이라는 이런 데는 후보를 내지 마라. 이게 이제 선거연합의 전제 조건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요. 이 진보당 같은 경우는 보면 최근에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우리 당의 원래 목적이 한미동맹 파기라는 게 우리 당의 강령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주도하는 만약에 이 지금 비례연합인데 만약에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사드를 반대하고 천안함 폭침 이 재조사를 요구를 하고 만약 이런 단체들이 들어오는 게 거기에 민주당이 동의를 하는 건가요? 그 강령에 동의를 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이 이런 주장들에 동의를 하는 건지 저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될 겁니다. 아마 이 단체들은 그런 검증을 거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각 단체가 추천한 사람도 그냥 임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결국은 국민들이 지금 공당인 민주당을 보고서 표를 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증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떤 성향인지. 대표적인 게 바로 윤미향 의원입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결국 지금 무소속으로 지금 가 있는데 윤미향 의원이 한 게 일본의 조총련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 정의기억연대 횡령 사건에서 지금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령을 지금 받아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죠. 자, 이런 사람을 만약에 또다시 더한 사람들을 국회에 들어온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질 건가요? 지금 그런 책임 없이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에게 이거는 명백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과연 민주당은 한미동맹 파기를 원하는 건가요? 사드 철거를 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주장 가지고 있는 정당을 함께 비례한다는 게 앞뒤가 맞는 행동인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곧 만약에 확정이 되면 바로 교도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 저출생 문제 해결하겠다, 무슨 안보 문제 해결하겠다 등등을 밝히면서 지금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건 조국 전 장관도 비례연합 비례정당을 만드든지 뭐 본인이 지역구 출마하든지 어쨌건 민주당과의 연대를 지금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열린민주당의 어떤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러면 민주당은 이 조국 전 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큰 강물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열린민주당처럼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합당을 할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명백한 저는 국민들에게 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국회가 21대 국회에 그렇지 않아도 이 비례대표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또다시 이렇게 비례정당으로 들어와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민주당이 다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21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22대 국회는 더 최악인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례정당 이 표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아마 국민들은 투표를 하실 겁니다. 그럼 거기에 투표를 하실 때 그 당이 표방하고 있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표방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사드 철거, 천안함 폭침 재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분이 투표를 할까요? 그런 인사들이 만약에 국회에 들어와서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입법을 하고 한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비례대표, 사실 그래서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례대표 원래 목적에 어긋나는 지금 비례대표들, 뭔가 어떤 시민단체들의 어떤 국회 진입의 이 수단, 최근에 저는 그래서 이런 게 주목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우리 통일운동 하지 않는다, 다 부숴라 해서 지금 통일 관련된 조형물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통일단체들 다 해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방식의 투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밖에서 통일운동 이런 거 말고 아예 원내로 들어와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국회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밖에서 저렇게 시민단체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다 국회로 들어와서
국회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운동, 한미동맹 파기운동 이런 걸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런 자락을 깔아준, 이렇게 만들어준 준연동형 비례대표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 만들어준 이재명 대표의 책임 엄청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